장제원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김기현 대표가 아차 싶었대요. 본인도 이제 불출마 선언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래서 12일 밤, 화요일 밤에 좀 소동이 있었어요.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못하겠다. 나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갑자기 발표하겠다 그러고 측근들이 밤새 설득을 했어요. 그 사퇴를 좀 너무 성급하다. 좀 더 당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최소한 대통령의 생각은 좀 들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. 대통령 귀국한 이후에 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.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궁금한 게요.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 기득권에 당대표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불출마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더군요. 김기현 대표는 원래는 그 불출마는 각오하고 있었고 대표직은 유지하겠다.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왜 기류가 바뀌었냐면 보수 언론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 일제히. 굉장히 예민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해요. 거기에다가 최근에 조선일보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 6곳밖에 안 된다. 이게 엄청나게 소금을 뿌렸다 상처에. 본인이 하고 싶건 안 해건 간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객관적 조건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이인환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들을 사실상 다 거절을 했거든요. 혁신할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갖다 타개할 수 있는 무슨 뚜렷한 전략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론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. 당에서도 벌써 누굽니까? 서병수 또 하태경 의원이 치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객관적인 상황에 국민들이 보거나 그다음에 국힘 내에서 볼 때도 아 이분은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. 거기서 이제 그나마 대표직을 사퇴한 다음에 울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대표직 사퇴의 그 진정성이라든지 그 효과라는 게 확 반감돼 버리거든요. 결국은 못 나가는 거고 아 대표직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국회의원직이구나. 네. 이런 인식만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김기현 대표 본인의 속마음은 당대표를 포기하더라도 지역구를 나가는 게 더 다음을 도모하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. 일단 국회의원직에 떠나게 되면은 뭐 김기현 대표가 크게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져 나가는 순간 뭐 선거 끝나고 나면 끝이죠. 대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. 다만 대통령실이나 또는 여당의 지금 주류측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하고 지역구만 출마하지 않는 거 이걸 원하는 게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대표직을 사퇴하게 되면은 당의 전반적인 주동권이 새로운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에 가게 되거든요. 새로운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물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김기현 대표가 없이 그분들한테 다 맡기면은 레임덕이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대통령. 예. 그 여의도에 가서 만난 사람 중에서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점잖은 분이세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강서 선거 끝나고 직후에 딱 책임지는 모습,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저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내 거취는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걸 거예요. 내가 할 일을 마치고 내려가겠다.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 모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려간 다음에도 당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책임을 다하겠다.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혁신위가 시간 끌기 용이었구나라는 여론이 너무 악화가 되면서 김기현 대표의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을 거라고 봅니다. 자맹 중이었던 김기현 대표가 뜻밖의 이준석 전 대표와 극비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었죠.
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건 오전 11시쯤입니다. 김 대표의 거취 파동이 일기 전 잡은 약속이었다는데 1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주제는 주로 김 대표의 거취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가지고요. 본인이 굉장히 뭐가 이거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상황 자체가 하루라도 지속되면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. 두 사람의 회동을 놓고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의 신당에 합류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김 대표는 직접 글을 올려 자신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만류했고 단 한 번도 당을 탈당한 적 없는 골수 뿌리 당원이라고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당내에선 두 사람이 만난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. 한 중진 의원은 농단을 내린 건 높이 평가하지만 이 전 대표를 만난 건 큰 마이너스라고 지적했습니다. 대체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준석 대표가 그 사퇴 압박에 몰린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. 그 뭐 굉장히 그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고 일 뒤처리를 참 잘하시고 조율을 잘하신 분이라 칭찬을 했잖아요.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무감사에서 각 시도당의 하위권으로 받은 것을 알려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김기현 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났다는 거는 수습하기 위해서, 정리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거죠. 자제해라. 당으로 돌아와라든가 이런 설득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. 네. 얼마 전 그 신문 인터뷰에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날 거라는 언급을 했었어요. 근데 그 그렇습니까? 언급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톤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. 이때까지는 당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한 발을 걸쳐놓고 윤핵관을 이제 주로 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번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 거악이라는 표현을 써요. 거악? 대통령이 거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. 대통령이 거악이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카톡방 그 싸움에 대해서도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이쪽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저 평소에 자기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. 그러면서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왜 대통령을 직접 공격 안 하고 김기현을 공격하냐고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.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대통령이 내 적이다. 나는 완전 야당을 할 거다라는 스탠스를 분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김기현 대표는 한번 만나고 나오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. 그 기사에서. 그래서 아마 약속이 아마 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. 명분 쌓기라고 보시는군요. 아니 저는 왜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이 아마 약속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 때 그거를 언급을 했고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본인은 한 번 더 잡겠다라는 네네. 마음으로 또 만났을 수 있지요. 그러니까 의외였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선 자기가 당대표 내려오고 김기현 대표가 갔으니까 미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의외로 국민의힘에서 좋아하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김기현 대표를 꼽기도 했었던 김동욱 동병상련도 있는 의원하고 거예요. 동병상련. 왜냐하면 자기도 대표하다 쫓겨났거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. 이번에도 또 그러는구나. 김기현 대표 책임이 아니잖아요.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책임인데 그 얘기거든요.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면 저는 이 부분을 확인시켰을 것 같아요. 기자한테. 이거 어느 측에서 릴리스했느냐. 이준석 대표 측에서 릴리스했니? 김기현 대표 측에서 릴리스했니? 이준석 대표 측에서 릴리스했다면 이거는 당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. 자기가 계속 그 국민의힘 책임자들을 만나면서 당에 아직 미련이 있다. 아직 애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